처장님, 지금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들어오면서요, 이 특검법에 재판 기간을 6개월, 3개월 이렇게 제한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 특검법에서 재판 기간까지 정한다는 게 이게 비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뭐 저희들은 의견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재판의 기본 원칙 이런 이번에는 그런 의견조차 안 내셨더라고요. 보시면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6개월 동안에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진행해온 민중기 특검, 조은석 특검을 6개월 연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조은석, 민중기 그 특검법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 수사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낸 것들은 국수본에 다른 수사기관도 안 되고 국수본에 딱 전속적으로 내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대규모로 수사팀 구성해가지고 국수본에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장관님.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엄연히 있는데 2차 종합특검을 만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법하고 지금 2차 특검법하고가 서로가 이게 안 맞는 이야기죠. 비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또는 국민적 의혹이 큰 걸 고려해 갖고 이게 어쨌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네. 국수본에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제가 국수본에 관련해서 제가 뭐 평가하거나 뭐 얘기하기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김영민 위원님. 야당에서는 이 특검이 계속 뭐 지방선거용이다, 그리고 특검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특검 계속 여당일 때 특검 계속 반대하지 않았나요?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끝까지 반대해서 정권 교체하고 나서 제일 먼저 처리한 법이 3대 특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여당일 때 반대하고 지금 야당 되니까 또 반대하고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통일교 특검 자기들이 하자고 법안 내놓고 또 이제 와서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일관성은 있습니다. 반대한다. 특검을 반대하는 일관성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절대 안 하겠다. 이 일관성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돈, 뭐 공천원금 얘기 나왔는데요. 아니, 저는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면 여당, 야당, 뭐 소수당 할 것 없이 다 전수조사 합시다. 예. 그래서 이참에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조 차떼기당 뇌물을 차째로 받아요.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옛날 얘기 같죠? 자, 최근에 지난 12월 3일 날 제가 도 말씀드렸죠. 비상계엄 선포된 그날, 그때 하루 종일 무슨 뉴스가 메인 뉴스였냐? 추경호가 20억을 수수했다라는 20억 수수설, 공천과 관련해서 20억 받았다가 달성 군수 관련해서 그게 메인 뉴스였습니다. 그게 메인 뉴스였어요. 게다가 그 뒤에 김정재 녹취록 터졌죠. 포항에서는요, 공천 받으려면 5억은 기본인가 봅니다. 국민의힘 전수조사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잘못했으니까 자, 특검 한번 해보자. 민주당도 있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지. 자기들은 그렇게 다 돈 받고 단위가 달라요. 저는 민주당 절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다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란 청산을 사사건건 방해하니까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변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 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법원행정처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곧 결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주목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소송지휘를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의 시간 끌기, 피고인의 시간 끌기에 질질 끌려가는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사평가에 악영향,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지금은 좋아요. 재판은 독립이니까 재판하는 거 전혀 터치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총 기소부터 선고까지 402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1월 26일 날 기소가 되어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소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시겠죠. 하지만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소송지휘라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혹은 인사고과 반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오늘 검찰개혁법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네.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단 법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니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한 것 그거 가지고 법원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필요하면 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비상경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검찰 개혁은 단순히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왜 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합니까? 왜 그 대답을 못하십니까? 아니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TF 안에서도 전체 인원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때 10몇 명이 가 있는 건 어차피 이게 검찰 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볼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요.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답을 하십니까? 이게 과거 그림이 많지. 아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이제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저 의원님들은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잠깐만요. 이제 이거 뭐 그냥 언성을 높이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SNS에 아마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에 포함된 분 같은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SNS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오기 전에. 네. 페이스북인데 네네. 이 검찰개혁 추진단 또는 검찰개혁 자문위의 이름만 이용당한 것이다. 우리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은 한마디로 검찰청 특수부 외에 별도의 특수수사청으로 만드는 그동안 검찰이 준비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와 무관하고 검찰이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 진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시고 제대로 모르시고 이렇게 한 뭐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사실 국회 논의는 중단돼 있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이제 시간이 가버렸는데 만약 이렇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자문위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그 중에 뭐 어떤 특정한 분의 의견입니다만 아직 진위를 모르겠고 그래서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절대 언성을 높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네, 장경태 의원님하고 최혁진 의원님 남아 계시나요? 네.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네, 법무부 장관님, 그 일관된 주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오락가락한 입장을 내고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종합특검법은 기존의 3대 특검에서 수사했던 자녀 수사의 내용을 포함해서 특검법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검법과 달라진 어떤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의 준비기간 20일에 본 수사기간 90일 그리고 30+30 또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가 뭐 다른 특검에 비해서 길거나 짧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다른 않습니다. 특검 수사 똑같잖아요. 범위에 있어서 좀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구조나 틀은 똑같습니다. 네, 파견 검사 인원이 지금 오히려 3대 그러니까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좀 줄이는 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또 통일교 특검법은 30명 안인데 미제 사건이 50%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검사 수를 또 줄인 건 또 문제 삼고 종합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라고 하고 또 통일교 특검법은 또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어떤 입장인지 일관된 입장을 좀 내야지 오히려 민주당이 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마치 청개구리처럼 반대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또 기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했으면 또 국수본을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특검하자 이러지 않았을까?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요즘 당명 추진하시던데 청개구리 당인지 아니면 홍개구리 당인지도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통일교 특검법과 왜 신천지를 넣어서 함께 수사하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사실 저도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만약에 무인기 등의 그 어떤 기구를 활용해서 전쟁을 유도하거나 유치 도발하는 행위는 내란 외환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군인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면 군형법상 반란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외환죄가 좀 애매하지만 뭐 이적 행위인 건 이적 행위까지도 분명합니다.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님 네. 그러면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내란 외환 또 군형법상 이 내란의 죄 등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까? 1차 수사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군사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최초 1차 수사는 방첩사의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 방첩사에 의해서 만약 자행된 행위를 수사해야 될 시에는 다른 여타 수사기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입법화되면은 예. 입법화되면은 그 일체 수사권을 군사경찰한테 부여하게 되는 이게 되겠습니다. 군사경찰은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임명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경찰에 대한 그 군사법원법에 있습니다 명시가. 네, 예. 그래서 이 방첩사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차적 수사권이 방첩사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군사경찰에게도 주는 것이고 만약 그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중첩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권한을 군정 국령권이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주요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법무부 장관님 네. 이번에 검찰개혁 추진단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구성 내용은 좀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뭐 예를 들면 기획총괄국이 있고 입법지원국이 있고 행정지원국이 있고 예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질의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찌되었건 정부 안을 잘 성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입법지원국 소위 말해 이 공소청 중수청 구성안을 마련하는 입법지원국에 지나치게 이제 검사가 많이 투입되어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21명 파견되어 계시죠? 정확하게 혹시 숫자 기억하시나요? 검사가 저 공식적으로 검사와 세 명. 검찰 수사관 합쳐서
정확하게 좀 예, 열여섯 알겠습니다. 명 이 정도 되는 것 거의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 서관. 그러니까 법무부를 대표하는 파견 인력으로서 검사와 검찰 서관을 제외한 인력, 다른 여타 인력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좀 우려와 지적이 있고요. 지금 입법지원국, 소위 공소청, 중수청 이 실제 실무를 주관하는 국을 보면 입법지원 1과 공소청법 재개정안을 하는 과의 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입법지원 2과 중수청 설치법은 이제 행안부에서 하지만 또 구성원 중 한 명이 검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입법지원 3과는 형사소송법 등 주요 쟁점 검토를 하는데 형소법 아직 안도 안 나왔어요. 수사절차법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3과장도 부장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검사분들이라고 해서 안을 나쁘게만 만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입법지원국의 또 공소청과 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권한에 너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 법무부의 파견 인력 중에 핵심적 역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다라는 점은 좀 우려할 만하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관께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최혁진 의원님 마지막 질의 전에 잠깐만요. 아까 그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예. 그 직위원 재판부가 그 신속한 재판의 중요 가치를 몰각한 채로 소송 지휘를 제대로 안 하는 데 대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좀 뭔가 견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는 그런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실은 없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 법을 정면으로 어겼을 때 소송 지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판장에 네, 있습니다만은 재판장한테 소송 지휘권이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299조에는 소송 지휘를 함에 있어서 소송 관계인이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진술을 할 때는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고 내란 재판이야말로 온 국민이 피해자이고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공익을 침범한 극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은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유기함으로써 이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질문을 하는데 처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박근혜 재판을 비교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도 인사국가에 반영 안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네. 오랫동안 이제 재판을 법관으로 하시면서 좋은 재판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재판의 구체적인 법정 현장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적확하게 현장을 안 보셨습니까, 행정처장님? 저희들도 뭐 금요일날 있었던 재판 한번 보십시오.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거나 100% 잘못된 것 같다거나 이것이 무슨 전략적인 뭐 응징 압박이라든지 하면서 이상한 법률 용어를 쓰지도 않는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같이 제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세력에 의해서 이미 제압이 당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정처장님의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최혁진 의원님. 법무장관님, 그 말씀 듣고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하다가 한 칼 세게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던 Y 이사장이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아주 명망이 있으시고 인품이 좋은 분인데
그 공공기관 가가지고 부패 척결하겠다라고 나섰다가 부패 밑에 있는 부패 공직자들이 그 기관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걸 들었다 나도 들었다 이 진술 하나 가지고 윤석열의 검찰이 집요하게 괴롭혀서 결국은 형을 받아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저는 무소속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무슨 지방선거용입니까? 제대로 내란 세력 척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일 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더라고요.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는가? 민유방본, 정제양민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7일 날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니까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하겠답니다. 당명 개정. 예? 중고차가 색깔 바꿔 입으면 제 차례입니까? 당명 개정이 자기들이 지금 역사 앞에 반성하는 길입니까? 그리고 와서 특검을 반대합니까? 특검에 돈이 들어간다고요? 내란 때문에 국고 손실이 얼마가 났습니까? 민간의 자산이 얼마가 작살이 났습니까? 수조 원대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특검에서 쓰는 돈이 캄보디아 갖다 주는 돈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데 수백억을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야 다시 반복되지 않죠. 반복되면 수조 원, 수백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파견 검사 수 줄이는 거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들었지만 지난번에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면죄부를 줘요. 그게 뭡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방첩사 파견 거절했다. 그때 이미 국회에서는 해산 준비가 계엄 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거 하나로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해요? 다시 조사해야지요. 김충식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진다고 수사를 안 한다. 증거가 왔는데 담당 검사, 파견 검사들이 수사관들한테 적당히 해라, 덮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덮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제대로 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오늘 보류가 돼 있긴 하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아까 제가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전재수 의원만 콕 집어서 하자고요? 통일교 특검을 왜 합니까? 종교 집단이 정교 분류의 원칙을 어기고 10만 단위가 넘는 사람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특권하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여당 관련 국회의원 한 사람 콕 집자고 못하러 특검을 합니까? 제대로 털어야지. 지금 통일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 평화빌딩 매각했다 그러죠. 1,600억짜리 빌딩 보통 매각하려면 1년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빨리 특검에서 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당을 흔들어 놨는데 왜 특검을 안 합니까? 국민들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왜 궁금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특정 신흥종교 집단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의 기둥뿌리를 흔드는가? 그거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양평 관련 사건 다시 파야 됩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가지고 다시 지난 특검을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양평 관련 공무원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 등이 개입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2차 종합특검 법안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김충식과 마약 등이 빠져 있지만 이후에 김충식이 통일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한 이상 적어도 통일교 특검에는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약 관련해서도 통과되어 있는 상설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토론을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박윤택 의원님만 안 하셨고요. 네, 이 법안에 대해서 우선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이후에 제가 보니까 원래 그 수정안을 그 조금 손을 보셨는데요. 이 제 2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2조 제 2호에 이 법의 그 대상 시기를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로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난주에 1월 8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란 특검에서 제출된 변경된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2년 5월 취임 전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해 군과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적시함으로써 이때부터 이 범행의 동기의 시발점을 삼고 있으면서 특히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등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시기를 기존의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그때 단행된 장군 수뇌부 인사에 개입하면서 구체화되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양평 사건에 있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정권 인수 시기부터 이 사건은 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특검의 수사 대상 시기를 막연하게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2022년 5월부터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그 원래의 수정안 제안대로 특정해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 토론을 모두 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재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축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58조 제6항, 제66조 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재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에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그것은 3월부터예요. 5월이 아니고 3월부터를 3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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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수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